세이트론 그룹주 3인방이 지난주 시장에서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죠. 그리고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유입이 돼서 저희가 이제 수급 특징주로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과연 이 서정진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2년 만에 물러나서 다시금 복귀하게 된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그룹에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 속내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제약시장 고문의 강혜경 고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왜 복귀를 한 걸까요? 그 전에 뭔가 복귀의 시그널들이 좀 있었나요? 일단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됐죠. 복귀하는 데 이유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크게 바이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려고 복귀를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이오의 큰 그림은 지금 현재,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준비로 좀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셀트리온이 당장 그 미국에서 FBA 휴미라 그 특허 만료에 따라서 유플라이머죠. 이 바이오 시밀러를 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출시가 있는데요. 기존에 지금 바이오시밀러 4개 제품으로 약 2.5조 원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유플라이마가 매출액을 이제 그 FDA에서 이제 이 허가를 받고 출시를 제대로 하게 된다라면 약 2.5조 원의 매출액을 올려서 약 5조 원까지 매출액을 올릴 수 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좀 이런 과제를 좀 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래에 있어서는 가까운 미래, 그다음에 좀 더 먼 미래 좀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지금 미국에서 현지 그 판매를 하려고 하는 직판 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파마와 같은 회사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직판 체제, 그다음에 항체약물뿐만이 아니라 항체약물 접합체 ADC, 그다음 벤처 기업들, 그다음 M&A를 통해서 흡수하는 것 이러한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래로 이제 내다보게 되면은 CDMO에 대한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CDMO. 예, CMO에 대한 매출액이 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사실 미국에서 이제 바이오 시장, 백악관에서 나온 이 4경원 바이오 시장에 대한 거를 작년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이 좀 더 서정진 회장을 이렇게 복귀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미국에 있는 BMS 공장을 인수했잖아요. 이것처럼 셀트리온도 미국 현지에 있는 뭐 공장을 살 수도 있고요. 네. 거기에 세울 수도 있고요. 이러한 CDMO로 진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체 바이오에 대한 건데요. 미국에서 얘기한 이 바이오 4경원 시장 안에는 신약 부분, 그다음에 제약에 대한 CDMO,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이오차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기차보다 바이오차 비중이 더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곡물로 가는 바이오차죠. 이런 부분은 바이오 기술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체 기술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는 건데요. 이러면 바이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이 이런 대체 바이오 쪽으로도 고개를 돌리고 이 서정진 회장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해결을 하려고 복귀한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매출액을 좀 보면 재미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재밌죠? 좀 이렇게 좀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그 셀트리온의 매출액 추이인데요. 지금까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매출액은 셀트리온의 매출액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오, 근데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 2022년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매출액을 보면 셀트리온을 넘어섰죠. 그래서 돌아오신 걸까요? 2020년부터 보게 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매출액은 1.2조 원에서 1.6조 원, 그리고 작년에 3조 원까지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네. 영업이익률로 보게 돼도 2020년도에 약 25%에서 지금 2022년도에 3%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내용으로 봐도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에 이 매출액에 있어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CMO가 바이오시밀러보다 더 높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셀트리온의 매출액 추이를 보게 되면 좀 정체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정체되어 있는 거를 지금 작년에 셀트리온이 2.3조 원 매출액 나왔는데요. 네? 여기에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그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가 성공을 한다라면 제 생각에는 2.5조 원 정도 더해져서 매출액이 2배 이상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그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 추이 이제 그림도 있는데요. 저기 1번이 서정진 회장이 퇴임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퇴임한 시기부터 2번은 지금 현재 시점인데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네요. 예, 약 시가총액을 50조 원에서 약 20조 원, 마이너스 60%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게 되면은 거의 50조 원 이상까지 올라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보신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출액이 그쵸. 계속 증가했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셀트리온이 어떻게 이제 매출액을 더 이어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봐야 될 텐데요. 현재 개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개발 현황을 좀 보게 되면은요. 그동안 이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약 한 2.5조 원의 매출액은 4개 바이오시밀러로 2.5조 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 나왔죠.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뭐 다 아바스틴 그 바이오시밀러까지 허가를 제때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이어갔었죠. 그런데 지금 붉은색 박스로 있는 게 허가 신청으로 나와 있는 게 미국의 유플라이마입니다. 유플라이마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브비의 미국 그 휴미라 그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매를 해야 성공을 해야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걸 해야 5조 원까지 총 매출액이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당면한 과제 이 유플라이마에 대한 미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험 등재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보험 등재가 돼야 많은 매출액이 이제 증가할 수가 있겠죠. 네. 미국은 사보험과 공보험 제도가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험 리스트에는 들어가 있어야 많은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서도 보험 등재, 아두카누마비 보험 등재 뭐 이런 문제에서 안 되면서 상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사례를 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험 등재 여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발 현황에도 보면은 스텔라라나 아니면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리아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성공을 해야겠죠. 그래서 같이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매출액이 증가돼야 된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셀트리온 입장에서 국내외 그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 좀 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서정진 회장이 퇴임한 이후에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4경 원에 대한 바이오 시장 규모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도 바이오 산업 육성하겠다, 제2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정책의 변화가 있죠. 네.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 휴미라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 가정이지만 CDMO 진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합병 이런 것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해결이 될 과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은님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쭉 스토리텔링을 해주셨는데 지금 서정진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나자마자 관련된 시장이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확장되는 그 시기 그러한 시기에 지금 놓여 있는 가운데 또 실질적으로 매출 추이나 주가 추이를 보면 굉장히 많이 꺾여 있어서 이거 내가 다시 나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내부적인 이야기 중에서 좀 주요한 그 복귀의 배경이 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기대해 볼 법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골라서 볼까요? 주가는요. 매출액이 가면 주가는 거기에 상응한다고 봅니다. 그쵸?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좀 보시고 네. 서정진 회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큰 그림을 그리러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 빅픽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거를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얘기한 이 4경원 바이오 시장에서는요. 중국과 인도를 견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CMO 그 기업 중에는 뭐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다른 미국 회사도 있죠. 캐털란트나 그 다른 이제 론자 이런 회사들도 있지만 미국은 미국에서 제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셀트리온이 미국에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뛰어들었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저는 인력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에서 인력난 뭐 얘기는 없지만 제 생각에 제 판단에는 그런 인력난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에 부딪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채팅창에도 있는데 그 합병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 합병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번 복귀하고 나서 그 3사가 합병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건가요? 3월 주주총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저는 나올 거다 이렇게 네. 보고요.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사 합병보다는 지금 이 셀트리온의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이것이 지금 셀트리온이 더 3사 합병보다 더 큰 주주들은 이슈다 이렇게 둘 다 보고 원하기 있습니다. 때문에. 근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분석을 해서 우리가 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체크하시면은 예, 주주로서 좀 든든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강점이 부각되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말씀해 주신 그 서정주 회장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그 시점부터 매출도 그렇고 주가도 많이 정체됐어요. 근데 셀트리온만의 강점은 여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강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셀트리온이 어떤 기업이냐라는 건데요. 네. 셀트리온은 제넨텍에서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입니다. 제넨텍은 정말 그 당시 최고의 바이오테크 기업이었고요. 저도 제넨텍을 많이 이제 스터디도 하고 네. 참 좋아했던 기업이긴 합니다. 지금은 로시에 흡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CM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CM으로 시작했다가 바이오 시밀러에 집중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다시 저는 CMO도 다시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알츠하이머 시장도 지금 미국이 바라보는 이 바이오 규모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레카네밥이 3천만 원인데요. 4억 명의 알츠하이머 환자를 계산하게 된다라면은 계산이 시장은 커져가서 1경 원까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CMO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같이 자체적으로 그 빅파마가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하고 위탁을 하던 부분도 더 많은 위탁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커지는 시장만큼 CMO 시장 더 커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셀트리온은 이 CMO부터 이 탄생이 되어 있었던 그런 기업이고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 시밀러에 집중했지만 매출액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CMO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휴미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미국에서 지금 어떻게 좀 유의미한 스텝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미국에서 휴미라의 그 매출액은요, 그 전체 이제 유럽과 그다음에 미국을 봤었을 때 대부분 많은 그 매출액이 미국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기업들이 미국에서 판매하기를 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210억 달러의 매출액이다라고 하면 180억 달러가 지금 미국의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네. 그런데 여기에 바이오시밀러로 뛰어든 기업이 10군데가 있습니다. 많죠.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벌써 바이오시밀러가 암제네, 암제비타라는 그 바이오시밀러가 벌써 출시가 됐습니다. 네. 유리하죠. 바이오시밀러 그렇죠. 먼저 나왔으니까. 그럼 그 한 9개 기업들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었을 때 7월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암제네, 암제비타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 정책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5% 이런 식으로 지금 벌써 가격 정책도 다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리지널 이제 가지고 있는 에브비의 이 휴미라, 에브비가 우리가 이제 매출액은 약 마이너스 한 37% 줄 걸로 올해 예상은 합니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가격을 인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는 오리지널이 가격을 바로 또 인하를 해버리면 메리트가 떨어지겠죠. 시장이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면 다시 Q를 좀 올려야겠죠. 그러면은 예전에 치료받지 않았던 환자들도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만 네. 사실 그러면은 매출액 차이에 있어서는 좀 낮아지고 이걸 좀 나눌 수도 있겠다. 네. 이런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략 이제 거기에 또 빅파마, 이 바이오시밀러를 하는 기업들에는 빅파마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바이오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 미국 파트너죠. 오가노는 머크 몰루피라비를 아시죠? 이 머크에서 분사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파이저도 있고요, 베링거 인겔하임 있고요, 테바 있고요.
지금 이 바이오시밀러로 지금 뛰어들어서 7월 이후에 경쟁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 등재는 세계 기업까지 좀 리스트업되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서둘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서정진 회장한테 좀 당면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서정진 회장의 복귀로 인해서 이제 말씀 주셨던 이 많은 내용들이 올 한 해에 어떠한 부분들이 또 유의미하게 펼쳐질지 그에 따른 주가의 영향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긍정적으로 발현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제약시장의 강혜경 고문 함께했습니다. 고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